안녕하십니까. 오늘 사주에 인목이 있는 경우 병원에 있을 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해볼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그 원국에 인목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 대운이 인목이신 분들은요, 이번 영상 시청하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인목이 있을 경우에 그 화의 시대, 병원에는 어떤 작용이 있는지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병원년 인목의 작용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인목이 있으신 분들은요, 병원년에 화의 기운이 아주 상승하게 됩니다. 이 화의 기운이 상승한다라는 거는 장점도 있을 수 있고 단점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화기운이 상승함으로써 내가 재성 취득이 원활해질 수도 있고 직업운이 상승할 수도 있겠고요. 반면에 건강이 조금 악화되는 그런 작용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원국을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내 사주가 어떤 특성을 가진 사주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술토가 월지 시제에 든 경우 작용이 더 뚜렷하죠. 그럼 인호술 화구경성이 됩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화의 기운이 더욱 막강해집니다. 그걸로 인해서 내가 이점을 가질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여러 가지 악재에 시달릴 수도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요. 특히 이제 일지에 인목이 있을 때 뭐 무인일주, 경인일주 이런 거죠. 그 혼인운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 인호 합이 되기 때문에 혼인이 상승할 수 있는 뭐 애정운이 상승할 수도 있고 이런 작용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 건강을 좀 주의해야 될 일간들이 있어요. 특히 경금, 신금 일간들입니다. 이 금 일주들은요. 화가 이제 관성에 해당되기 때문에 금을 많이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작용이 장점이 되는 부분도 있죠. 커리어적으로 내가 성장 발전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해는 맞습니다만 건강적으로는 많이 우려가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또 직업은 책임감이 상승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경금, 신금일간들 많이 바빠질 것 같아요. 책임감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경금, 신금 일간들 중에서도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 구조에 따라서. 구조가 다 다르니까요. 무인일주를 봤을 때 어때요? 이 경인일주랑 비교하면요.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많이 다른데 무인일주 같은 경우는 편관이고 이 인목을 잘 쓸 수가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인호 합이 되고 인성이 들어와 주면서 나한테 힘을 많이 불어넣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을사년에 많이 좀 성장하는 느낌이 강하고요. 무인일주 같은 경우는 성장 확장하는 느낌인데 오히려 그 병원년에 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어떤 목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고 커리어적으로 그뭐 명예가 상승할 수도 있고 확장하는 그런 좀 좋은 기운이 감도는 병원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목 편관의 부작용을 완화시키고요. 인성의 힘을 받아서 커리어적으로 향상되는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무인일주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경인일주 같은 경우는요. 경인은 또 편제죠, 일지가. 인호되는 게 지금 병오, 천간 지지가 관성으로 오고 또 지지에서 인호 합의에서 관성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뭐 경인일주도 경인일주 나름이겠죠. 뭐 이래서 승진할 수도 있고 더 좋은 데로 이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건강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화가 많은 경인일주는 더 그렇겠죠. 이 호흡기, 대장 쪽을 많이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호흡기가 우려가 되는데 5월에서 9월 양력으로 요때 시기를 잘 보내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른 건강, 이게 우울증, 이 정신적인 건강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업무적으로 봤을 때는 일이 되게 많아질 수가 있고, 왜 이렇게 쉴 틈이 없이 일이 많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 화기운이 관성에 해당되는 신금, 경금일간은요, 색채가 뚜렷한 하늘을 보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건강적인 부분은 많이 조심해야 되고요. 커리어적으로는 많이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누군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이 약한데 어떻게 일을 합니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 겉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건강이
나빠지는 와중에서도 직장을 계속 다닐 수는 있거든요. 이제 상대적이죠. 얼마나 나빠지는가. 내가 정말 뭐 암이 걸릴 정도로 일을 못할 정도로 일을 못하겠죠. 근데 그런 거보다는 건강이 이곳저곳 안 좋아지긴 하는데 그만큼 나의 커리어는 상승할 수도 있는 그런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병 주고 약 주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 수가 있어서 색채가 뚜렷한 그런 한 해를 보내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 화기운이 재성에 해당되는 그런 일주들 있죠. 임수 개술간인데 재성 취득이 아주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을사년에 많이 올라가는 느낌이고 또 병원년에 뭔가를 터트리고 싶은 그런 일간들이 많을 겁니다. 특히 개술간 중에 개유일주라던가 개미일주가 특히 그럴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뭔가 큰 한방을 노리고 있거나 특히 개미일주 그리고 임술간도 임신일주, 임진일주 이런 어떤 일주들이 어, 조금 뭔가 큰 목표를 가지고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탈재를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내가 재성이 많다, 화균이 많은데 또 재성이 들어오는 거는 좀 불필요하거든요. 불안해요. 오히려 재성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진 않습니다. 오히려 재성을 깎아먹을 수 있습니다. 한두 개 있는 게 딱 좋아요. 그래서 이 재성을 그 잘 다루는 게 관건이겠습니다. 크게 재성이 오를 운기도 있지만 또 반면에 확 그걸 깎아먹을 운기도 있습니다. 그건 사주를 봐야 돼요. 사주 봐야 되는데 특히 5월에서 9월 사이 이때를 조심해야 됩니다. 잘 보내야 돼요. 특히 임수 개술관 분들은요. 특히 투자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크게 내가 오름세가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에 그 많은 돈을 내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운기도 있으니까 그거를 잘 조율할 수 있는 거는 바로 목기운 식상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슬라이드는 이 병원년에 좀 조심해야 될 구조, 또 운기가 좀 괜찮은 구조에 대해서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인목이 있는 그런 3주 중에 주의가 필요한 구조, 또 괜찮은 구조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보죠. 경술, 병인, 계사입니다. 3주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관성의 영향이 강한 그런 관성의 특징이 강한 3주입니다. 관성이 강하다고 해서 사주가 나쁘다, 운이 나쁘다 이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그 조금 극단적으로 설명을 안 했으면 좋겠고 일단은 이 사주는 관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 3주는 맞지만 사실 직업운은 되게 좋은 구조입니다. 사주 자체는 깔끔해요. 명예가 많이 따르는 그런 운명이에요. CEO를 한다던가 아니면 국회의원을 한다던가 정치, 굵직한 그런 일을 할 운명이 강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병화, 현관, 사화 또 지지에서 보면은 인술 되죠. 또 오화 들어오면 인호술 화국되고 또 사화까지 있죠. 여기 개수 상관이 있긴 있지만 관성의 특징적인 구조로 굵직한 직업, 정치 CEO 등을 할 수 있는 운명은 맞아요. 그런데 병원연애 어때요? 너무 화기운이 강해지니까 건강이 많이 우려가 됩니다. 많이 우려가 돼요. 이랬을 경우에 일단은 병원 출입이 잦을 수가 있겠고 이런 거를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해서 요런 비슷한 3주라면 예측을 해서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건강검진 매달 받고 또 일이 너무 많아지면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런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다 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래서 탈이 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화의 기운이 강해지는 5월, 6월, 7월, 8월, 9월 이때 있죠. 그때를 잘 보내야 돼요. 이런 그런 3주는요. 그때가 되게 건강이 악화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아주 현명하고 지혜롭게 보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두 번째 구조 어때요? 무인, 신묘, 기사. 이 구조도 뭐 괜찮습니다. 관성 힘이 강하고요. 신금 상관이 있고, 일단은 이 구조는요, 요 편관, 정관을 잘 활용하면, 잘 꿰면은 운기가 많이 오를 것 같아요. 근데 병원년이 그런 애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인호 화국되죠? 병원형 관성을 잘 컨트롤해서 신분 확장, 그리고 명예 상승, 커리어적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연의 이런 구조는 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이 관성만 좀 제대로 제어를 해주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무인일주는요, 기본적으로 내성이 강합니다. 강해서 어려운 환경을 내 거로 잘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기본적으로 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생스럽게 남들이 고생한다고 생각이 들 때 오히려 무인일주는 그걸 기회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거로 만드는 그런 힘이 다른 일주보다 되게 강합니다. 그리고 환경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도 실제로 어려워도 그거를 잘 어, 제어를 합니다. 스스로. 그 안정환 씨 있죠. 축구 선수. 무인일주인데 그 안정환 선수를 보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좀 단적인 얘긴 하지만 또 무인일주 나름이긴 하지만 되게 이 사람이 이탈리아 페루자 1호잖아요. 페루자 1호입니다. 그때 당시 90년대 후반에 98년도에 페루자에 진출한 대한민국 그 축구 선수는요. 유일하게 안정환 선수였었어요. 그때는 축구 인프라도 거의 전무했었고 그런 어려운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또 페루자에서도 스트라이커였습니다. 그 마테라치라는 대단한 공격수, 이탈리아 공격수와 투톱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되게 레전드적인 선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안정환 선수가. 뭐 지금 뭐 예능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어린 나이 세대들은 안정환 선수를 조금 저 사람 정말 축구를 잘했나?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만 저는 안정환 선수가 정말 대학 시절부터 아주대 시절부터 축구를 계속 봐왔거든요. 정말 축구를 잘했던 선수입니다. 그리고 이용표 선수도 얘기를 했죠. 한국 축구 사상 가장 우아한 기술을 쓰는 선수이다. 맞는 얘기예요. 전문가들이 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제가 봐도 안정환 선수처럼 기술이 좋은 한국 선수는 없다고 봅니다. 일단은 그 무인일주가 이제 안정환 선수인데 단적인 예지만 되게 안 될 것 같은 일을 잘 할 수 있는 무인일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울산연도 많이 오르고 있지만 병원이 더 오르지 않을까 싶어요. 제 마음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고 사주 상담은 카톡 라이프 사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담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일단은 명리학을 바탕으로 진행이 되고 또 집안의 풍수, 조상묘 이런 것도 제가 봐드리고요. 이게 사주를 풀 때 명리학이라는 거는 운명학의 한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명리학이 디폴트가 돼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운이 나쁠 때든 좋을 때든 풍수, 명리학, 집터, 관상 이런 게 같이 흘러요. 거의 그래요, 거의. 제가 보니까 내담자들이 운기가 지금 잘 풀려요. 막 지금 뭐 코인 해가지고 몇백억 벌었어요. 아니면은 뭐 나 좋은 대로 승진을 했어요. 이런 얘기 다 운기가 이렇게 상승하는 때 사주로 살펴보잖아요. 거진 풍수적으로 좋고 대운도 좋고 집터도 좋습니다. 거의 그래요. 80% 이상은. 그러니까 이걸 100%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절대치는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을 전제로 하면서 풍수를 살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운명학은 보는 방식은 조금 차이가 날지더라도 이 결과적으로는 같아요. 내가 손금을 보든 이걸 이 사람 관상을 보든 사주를 보든 풍수를 보든 간에 결과적으로 되는 사람은 되게 되어 있고 잘 풀린 사람은 잘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는 거죠. 그 시기를. 그리고 얼마나 성장할까. 그리고 이 사람은 왜 안 풀릴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주 운명학을 통해서. 그래서 카톡 라이프 사주 부탁을 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